2025년 7월 30일 오후 4시 40분. 그 순간 상하이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갑작스레 세상이 어두워졌으며 바람은 인간의 귓가를 찢고 들어오는 비명을 남긴 채 모든 것을 덮쳐버렸습니다. 태풍 코마이가 본격적으로 상하이 대지에 몸을 던진 바로 그 순간 이 도시는 단숨에 비상사태라는 이름 아래 숨을 멈췄습니다. 태풍 코마이는 제8호 태풍으로 이름은 듣기에 아름다울지 몰라도 실상은 잔혹하고 차가운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23m, 중심 기압은 978헥토파스칼. 수치로만 보면 대형 태풍에는 못 미친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그 어떤 초강력 태풍 못지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도시 기반 자체를 파괴한 다중재난이었습니다. 당일 오후 상하이 푸퉁구의 봉현 해안에 태풍이 상륙했으며 그 중심은 순식간에 도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람은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고 하늘에서 쏟아진 물은 도로를 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수저우강과 황푸강의 수위는 기록적으로 상승하여 뚜렷한 경고 없이 도시 중심부를 집어삼켰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번화가 와이타는 이름 그대로 물에 잠겼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던 트램포로드 다리는 단 6시간 만에 절반 이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교각 위의 글씨는 물속에 잠겨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시민들은 고작 100mm에 달하는 강우량이 6시간 만에 몰아치자 말 그대로 물속에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사전 대피였습니다. 상하이시는 하루 전인 7월 29일 밤부터 충민구를 중심으로 노후주택, 공사 현장, 하천 및 해안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약 28만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시 당국은 임시 대피소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해 응급 생필품과 간이 침대, 식량 등을 배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단시간 내 태풍이 접근했고 수위 상승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수천 명의 시민은 피신할 시간조차 없이 도심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페리 운항은 전면 중단되었고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60km/h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이미 침수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시민들은 빗속을 걸어 귀가하거나 구조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레고랜드는 제한적으로나마 문을 열었고 레고랜드는 일부 놀이기구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람객을 받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날씨로 인해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일부 병원은 지하병동이 물에 잠겨 긴급 이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포를 더한 것은 이 태풍이 단독 재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 지진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국립해양예보센터는 황색경보를 발령하며 저장성과 상하이 일대에 1m 이상 파고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 3, 4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달하며 그 충격은 태풍의 바람과 함께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처럼 태풍과 쓰나미, 그리고 국지성 폭우가 한나란시에 덮친 이번 사건은 문자 그대로 삼중 재난이었습니다. 상하이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자연은 인간의 준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고층 빌딩도, 첨단 지하철 시스템도, 탄탄한 배수시설도 이번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수중에 잠긴 이 참사는 상하이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시 당국은 태풍 코마이의 추가 경로와 쓰나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함께 재난 대응 지침을 엄격히 따를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당국은 철도 운행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채 일부 노선을 폐쇄한 상태이며 고속도로 역시 통제 중입니다.
상하이 항공은 푸동 및 훔차오 공항에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으며 도심 내 일부 지하철역은 완전히 침수되어 폐쇄되었습니다. 이날의 상하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속의 도시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허브이자 글로벌 무역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단 몇 시간 만에 과거의 영광을 물속에 묻은 채 침묵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부서진 유리창, 잠긴 터널, 무너진 다리, 그리고 헤엄쳐 피난처로 향하는 시민들의 절규뿐이었습니다. 끝내 인류는 또다시 자연 앞에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기술도, 어떤 인공지능도 쓰나미와 폭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준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일입니다. 코마이 태풍이 남긴 상처는 결코 상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쓰나미가 어쩌면 내일 우리의 현실일 수 있기에 그 어떤 도시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재난이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은 진앙이 해저 불과 19km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쓰나미 발생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양환경예보센터의 경보는 태풍 대비에 집중된 나머지 쓰나미 경고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부는 황색 경보만 발령했고 그나마도 상하이 시민 대부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하이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35만 명이 넘는 시민이 긴급 대피했고 러시아 사할린에서는 수천 명이 피난소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괌, 하와이 등도 전방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항구를 폐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전국에 휴대폰 경보를 발송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해안가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마이 태풍과 쓰나미가 동시에 강타한 운명의 도시는 상하이였으며 이 거대한 도시는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그날 밤, 상하이는 더 이상 반짝이는 금융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은 창문을 깬 폭우와 쓰나미로 물바다가 되었고 한때 번화하던 와이탄 거리도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학교, 지하철, 쇼핑몰, 공장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구조대는 헬리콥터와 보트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 구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난은 단지 자연재해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는 경고입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쓰나미는 국경을 넘고 태풍은 인류의 계획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그날 인류의 오만함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재앙은 어쩌면 내일 다른 도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자연 앞에 설 수 있는가입니다. 상하이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너무도 뼈아프며 수많은 생명 위에 기록된 아픔입니다. 이상으로 코마이 태풍과 상하이 참사에 대한 특별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